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암석의 순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퇴적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암을 공부하기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화성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빈 공간에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화성암. 자, 화자라고 하는 건 불화자죠. 불처럼 뜨거운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깊은 곳에서 냉각이 되어서 만들어지면 깊을 심자를 써서 심성암이라고 이야기해 주었고요. 지표면으로 나와서 즉 화산 근처에서 만들어졌다. 빨리 냉각이 되어서 만들어지면 화산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화산암은 빨리 냉각이 되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입자가 작겠죠? 미세하다. 세립질이라고 이야기해 줬고요. 심성암은 입자가 크다. 조립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조립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색깔에 따라서도 어두우냐 밝으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암석이 있는데 특징적인 암석이 두 가지가 있었죠. 현무암, 화강암이 있었습니다. 자, 현무암은 입자가 작죠. 세립질이 되겠고요. 화강암은 입자가 큽니다. 조립질이 되겠죠. 왜냐고요? 세립질은 화산암, 빨리 냉각이 된 거고요. 화강암은 조립질, 깊은 곳에서 천천히 만들어진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현무암은 어두운 색이겠죠. 어두울 검을 현, 그리고 화강암은 밝은 색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조립질에게는 반려암, 섬노감, 화강암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현무암과 화강암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검을 현, 어두운 색이다. 돌 하루방 보면 입자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미세하기 때문이죠. 왜냐고요? 화산 근처에서 빠르게 냉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서 화강암은 밝은 색으로 되어 있고요. 입자가 크다. 조립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왜냐고요? 깊은 곳에서 천천히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퇴적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퇴적물이 나와 있는데요. 퇴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죠? 쌓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퇴적물이라고 한다면 쌓인 물질, 쌓여져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암석이 작은 알갱이로 부서져 운반되고 호수나 바닥 밑바닥에 쌓여 있는 것들을 퇴적물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퇴적된 물질이 단단하게 암석으로 된 것을 퇴적암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퇴적물이 쌓여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가리켜서 퇴적암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래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퇴적물이 물이나 바람, 빙하 등에 의해서 운반이 되어서 쌓이게 되죠. 퇴적물이 쌓이게 되고요. 이런 퇴적물이 쌓이면서 많아지니까 압축, 눌려지겠죠. 그러면서 퇴적물,
사이의 입자가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에 다른 물질이 채워지면서 단단하게 굳게 되는데 이걸 퇴적암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퇴적물 사이 공간에 다른 물질이 채워져 굳어지는 것을 접착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낱개로 되어 있는 것들에 접착제를 사용하면 그 낱개들이 붙어지게 되겠죠. 퇴적물이 압축이 되고 그리고 다져지고 굳어지는 과정에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로 2번에 보면 퇴적암의 분류가 있는데요. 퇴적암은 종류와 종류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타인 것 같죠? 크기와 종류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옆에 첨부 내용을 좀 첨부해 놓았는데요.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면 여감, 사암, 이암, 쉐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감은 자갈이라고 하는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 됩니다. 사암이라고 하는 건 사자라고 하는 것이 백사장의 사자처럼 모래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모래라는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 사암이 되겠고요. 이암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쉐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갈은 모래보다는 크고요. 모래는 가는 모래보다 크고 그리고 가는 모래는 진흙보다 크게 되는데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퇴적암인데 이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면 여감, 사암, 이암, 쉐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감이 퇴적물의 크기, 입자의 크기가 가장 크고 쉐일이 입자의 크기, 퇴적물의 크기가 가장 작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을 부등으로 좀 표시해 보면요. 크기에 따라 여감, 사암, 이암, 쉐일로 나눠지는데 입자의 크기는 여감이 제일 크고 쉐일이 제일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퇴적물이 석회암일 때 반대로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퇴적물이 석회 물질일 때는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석회암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퇴적물이 화산재일 때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응애암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소금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을 암염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크기에 따라서는 여감, 사암, 쉐일, 이암, 쉐일이 되고요. 종류에 따라서는 석회암, 응애암, 암염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퇴적암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층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층자라고 하는 게 1층, 2층, 3층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평행한 줄무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평행한 줄무늬를 가리켜서 층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입자의 크기나 모양 그리고 색 등이 서로 다른 퇴적물이 수평으로 쌓여 평행한 줄무늬로 나타나는 퇴적 구조를 가리켜서 층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옆에 보이는 그림에서처럼
이런 식으로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줄무늬가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1층, 2층, 3층, 4층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화석이 되는데요.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퇴적암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그 쌓이는 과정에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같이 쌓여 발견되는 것을 화석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이런 화석도 퇴적암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질 시대에 살았던 매머드가 땅 속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뭇잎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퇴적물이 쌓이는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화석이라고 하는데 퇴적암의 특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쪽에 퇴적암의 특징 중에 하나의 층리에 대한 실험이 있는데요. 동영상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퇴적암에 나타나는 줄무늬인 층리가 생성되는 원리와 다양한 화석을 살펴보고 변성암에 나타나는 줄무늬인 염리가 생성되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알갱이의 크기와 색이 다른 곡식을 준비합니다. 빈 컵에 각 곡식을 차례로 부어보겠습니다. 곡식의 알갱이 크기와 색이 다르므로 여러 가지 곡식을 넣은 각각의 경계면에 줄무늬가 생깁니다. 퇴적암이 생기는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도 알갱이의 크기와 모양이 다른 퇴적물이 쌓이면서 줄무늬가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줄무늬를 층리라고 합니다. 층리는 퇴적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퇴적암의 또 다른 특징은 화석입니다.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함께 쌓이기도 합니다. 이 유해나 흔적이 오랜 세월이 흐르면 화석이 됩니다. 이러한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실험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곡식들은 퇴적물이 되겠죠? 이런 퇴적물이 쌓일 때 입자의 크기, 모양 또는 색이 서로 다른 퇴적물이 수평으로 쌓였을 때 생기는 줄무늬가 있는데 이 줄무늬를 가리켜서 층리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그런 퇴적물이 쌓일 때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같이 쌓이게 되면 화석이라고 하는데 화석도 퇴적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퇴적물과 퇴적암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1번 퇴적물 중에는 생물의 유해도 있다. 맞는 설명이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화석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번 퇴적물이 쌓이면 곧바로 퇴적암이 된다. 아니죠. 오랜 시간이 걸쳐야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퇴적암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퇴적암에는 층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층리와 화석은 퇴적암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4번 퇴적물 중에는 물에 녹는 석회질 물질도 있다. 맞는 설명이죠? 석회질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가리켜서 우리는 석회암이라고도 이야기해 주었었죠. 5번 퇴적물 중에는 빙하에 의해 운반되는 것도 있다. 맞는 설명이죠. 바람이나 물이나 빙하에 의해서 운반되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퇴적암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자, 2번 퇴적암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진흙이 굳어지면 사암이 된다. 사암이 아니라 이암이 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석회암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경우는 없다. 자, 석회암은 퇴적암이죠. 석회질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 되겠죠. 발견되는 경우 있겠죠. 3번 여감은 사암보다 알갱이의 평균 크기가 작다. 자, 문제에서는 작다라고 했죠. 작다 크다라는 문제가 있다면 부등호를 반드시 표기하고 난 이후에 정답을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사암이 크다라고 했는데 틀린 설명이죠. 여감은 자갈이라는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고요. 사암은 백사장의 사자죠.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것이니 여감이 더 크겠죠. 4번 사암은 바닷물이 증발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바닷물이 증발하여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는 암염이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퇴적암 중에는 조개 껍데기나 산호 등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퇴적암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시간이 짧게 걸렸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